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전북도민일보 시 당선자 엄마는 외계인 최서정 당선자의 시를 감상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엄마는 외계인 최서정. 분홍 장갑을 남겨놓고 지상의 램프를 껐어요. 눈 감으면 코끝으로 만져지는 냄새. 동생은 털실로 짠 그 속에 10가닥 노래를 집어넣었죠. 온종일 어린 겨울과 놀았어요. 어느 눈 내리던 날 장롱 위에서 잠든 엄마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쳤죠. 우리 막내는 왜 이렇게 손이 찰까? 그리우면 손톱이 먼저 마중 나가는 어린을 생각하면 자꾸만 버튼이 되는 엄마. 눈사람처럼 희고 샐러리보다 싱싱한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엄마. 소곤소곤 곁에 누워 불 끄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그녀 닮은 막내가 바닥에서 방울방울 웃어요. 놓친 엄마 젖꼭지를 떠올리면 자장가처럼 따뜻해지던 분홍. 그녀 마지막 밤에 파랗게 언 동생 손가락을 털실로 품은 걸까요? 반쯤 접힌 엽서를 펼치듯 창문을 활짝 열면 어린 마당에 먼저 돌아와 폭설로 쌓이는 그녀. 더는 이승의 달력이 없는 딸기맛처럼 차게 식은 별똥별. 나의 엄마.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의 손이 주머니 속 캥거루처럼 쑥쑥 늙어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이 되거나 별똥별로 그리움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살아계시지 않는 엄마가 떠올라서 울컥하는 분들도 있죠. 자, 여기서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뜻은 그 베스킨 라빈 31의 그 31가지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회사죠. 아이스크림 회사. 거기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 하나가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거래요. 여기 써 있어요. 자, 이 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시가 어느 일정한 곳에만 서식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처럼 아이스크림 가게의 상품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별이 되기도 하죠. 당선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일상에서 익숙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들이 다 시의 씨앗들이 될 수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상점의 간판 이름 또는 어떤 식당의 메뉴판의 메뉴 이름, 그런 다양한 것들이 절대로 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를 배우면서 옆에다가 반드시 써 놓아야 할 겁니다. 모든 상품의 이름, 길을 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했을 때 모두 눈에 들어오는 간판에 쓰여진 단어들도 절대로 그냥 심드렁하게 지나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지어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내준 적이 있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가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거리를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간판의 내용을 다 적어 오세요. 저는 그런 과제도 내줍니다. 그리고 적어온 그 단어들의 과제를 단어들 하나하나를 다 이어놓고 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과제도 제가 내줘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는 시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걸 구별해 놓고 선을 그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듣고 나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30분에서 1시간 쭉 돌면서 상점 이름 또는 뭐 식당에 갔다 그러면 식당의 메뉴 이름, 커피숍에 갔다 다양한 커피들의 메뉴 이름, 아이스크림 가게 갔다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다양한 이름, 별의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딸아이랑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의 백록담에 연관된 그런 아이스크림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 한라산 백록담처럼요. 그렇게 해놨어요.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을 가운데 이렇게 온폭하게 파이게 해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시럽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한라산 백록담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저는 그거를 한참 기가 막히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막 생각했었거든요. 한라산 백록담은 사실적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도 아무도 올라가 보지 못한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백록담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제주도 바닷가 관광지에 해변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서 그 한라산 백록담이라는 그런 상품을 팔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서. 그랬을 때 그거를 저희 딸하고 신기해서 사 먹었습니다. 사 먹으면서 든 생각이 뭐였느냐. 한라산 백록담이 굉장히 투명한 유리 글라스, 유리 컵에 그대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는 마치 제가 엄청난 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인. 왜? 그 한라산 백록담이 원래는 엄청나게 거대한 지형인데 그것을 제가 이 손안에 들고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다양하게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시인은. 시인뿐이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글 쓰는 사람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력, 호기심 필수예요. 필수. 아시겠죠? 그럼 볼까요? 엄마는 외계인. 분홍 장갑을 남겨놓고 지상의 램프를 껐어요. 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분홍 장갑을 남겨놨대요. 유품이겠죠. 이 뒤에 보면 알죠. 우리 막내는 왜 이렇게 손이 찰까? 엄마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늘 손이 찼던 막내가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꼭 장갑 한 켤레는 저 우리 어린 것을 위해서 떠줘야지 했던 거죠. 물론 어머니는 그 뒤에 돌아가셨겠죠. 나이 드셔서.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막내를 위해서 떠줬던 그 장갑과 어머니가 지금은 저 하늘로 가시고 없는 그 허허롭고 슬픈 여백과 그 모든 것들이 대치되는 거죠. 그죠? 눈 감으면 코끝으로 만져지는 냄새. 뭘까요? 엄마 냄새죠? 여러분 눈 감아도 엄마 냄새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동생은 털실로장 그 속에 10가닥 노래를 집어넣었죠. 그건 뭘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벙어리 장갑을 분홍색으로 떠줬을 때 얼마나 신났었겠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조끼를 떠주거나 장갑을 목도리 떠주면 굉장히 신나서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시인이 노래한 겁니다. 온종일 어린 겨울과 놀았어요. 어린 겨울이란 뭘까요? 초겨울이겠죠. 초겨울, 그죠? 또는 그 동심에서 함께 뛰어다녔던 겨울 들판도 동심,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똑같이 친구로 느껴졌으니까 그 겨울도 어리다라고 같은 선상에 시적으로 병치를 한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눈 내리던 날 장롱 위에서 잠든 엄마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쳤죠. 앨범이겠죠. 앨범을 펼치고 엄마가 그리워서 한 장 한 장 펼치다 보니까 엄마가 살아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막내는 왜 이렇게 손이 찰까? 그리우면 손톱이 먼저 마중 나가는 엄마. 자, 어릴 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이 있나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 그런 집요함의 습관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털장갑과 엄마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털장갑을 끼면 낄수록 아이는 성장이 갔을 테고 장갑이 작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갑이 작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껴요? 손톱 끝에서 느끼죠. 아무리 올려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 그럴 때 손톱이 먼저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이 작아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고 그런데 이 장갑을 떠준 우리 엄마는 지금 안 계시고 그런 다양한 심리적 변화, 느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을 생각하면 자꾸만 버튼이 되는 엄마.
눈사람처럼 희고, 자, 자꾸만 버튼이 된다. 뭐예요? 엄마 생각이 자꾸 딸깍딸깍딸깍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소풍 갔을 때도 나고 운동회 때 엄마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비 올 때 마중 나왔던 엄마, 눈 내릴 때 또 엄마가 눈을 쓸고 눈사람 만들어줬던 거, 그런 게 딸깍딸깍 버튼이 된다는 건 뭐예요? 깜빡깜빡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다양한 추억들. 눈사람처럼 희고 샐러리보다 싱싱한, 이제는 자, 눈사람처럼 희다, 영혼을 말하겠죠.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샐러리보다 싱싱하다, 뭐예요? 이제는 엄마가 옛날에 나를 기르고 나왔던 위대하고 커다란, 엄청나게 든든했던 엄마가 아니라 한 생을 마감하고 샐러리처럼 싱싱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탄생해서 나보다 더 어린 환생의 형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회를 말하는 거겠죠. 샐러리보다 싱싱한,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엄마. 엄마가 어딘가에 분명히 또 다른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신비로움을 또 상상하는 거고, 소곤소곤 곁에 누워 불 끄고 싶었던 적 있어요. 엄마, 내 친구 있잖아.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 엄마 오늘 집에 오는 데 있잖아. 그런 기억들 다 있죠, 여러분. 그죠? 엄마 옆에서 엄마랑 밤새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엄마는 그래 그랬구나 아유 그랬어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잠이 솔솔 오죠.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소곤소곤 곁에 누워 불 끄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그녀 닮은 막내가 바닥에서 방울방울 웃어요. 자, 여기서 그녀 닮은 막내가 바닥에서 방울방울 웃어요는 뭘까요? 두 가지가 오버랩 되는 걸 거예요. 뭐냐면 막내를 상징하는 장갑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장갑은 한참 막 눈 뭉치고 눈싸움하고 눈을 가지고 놀이하고 들어와서 막 그 젖었던 것들이 쭉 녹았을 때의 흥건한 젖은 벙어리 장갑, 젖은 분홍 장갑을 연상시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막내가 그 장갑을 끼고, 나이든 막내겠죠, 이제는. 끼고 놀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 시절에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부러울 게 없이 행복하고 모든 게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막내도 엄마보다, 오래전에 엄마보다 더 나이가 들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엄마를 향한 그리움, 그것이 끝내는 눈물이 되어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형상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 마지막 밤에 파랗게 언 동생 손가락을 털실로 품은 걸까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픈 몸을 일으켜서 내가 더 늦기 전에 우리 막내를 위해서 장갑 한 켤레는 떠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반쯤 접힌 엽서를 펼치듯, 반쯤 접힌 엽서를 펼치듯, 창문 네모나쳐, 엽서 네모나쳐,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엽서를 반 접은 것처럼 보이죠. 또는 펼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은 다 뭐예요? 다양하게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자꾸 낯설게 보려는 그런 의도적 접근이 시인은 늘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반쯤 접힌 엽서를 펼치듯 창문을 활짝 열면 어린 마당에 먼저 돌아와. 어린 마당은 뭘까요? 어린 마당, 어리다는 건 작다는 거죠. 마당이 작아졌어요. 예전에 그 마당인데 어느 날부턴가 마당이 작아져 보인다. 그것은 뭐예요? 시적 화자나 시적 화자의 동생이 훌쩍 커버렸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릴 적에 내가 태어나고 어머니랑 놀던 그 마당, 그 엄청나게 넓었던 마당이 어느 날부턴가 너무나 조그맣고 너무나 어린 아이처럼 마당도 굉장히 작아지고 어려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세월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 마당에 먼저 돌아와, 또는 과거로 돌아간 거죠. 폭설로 쌓이는 그녀. 자, 옛날에는 엄마가 살아계셨고 분홍 장갑을 떠서 막내 손에 지켜주었던 그 시절에는 흰눈이 내리면 야, 눈이 왔다 그래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했겠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폭설이 쌓이고 하는 것을 다 무엇으로 병치가 되고 합쳐져요? 엄마의 방문. 혹시 엄마가 내려온 걸까? 눈이 되어서 우리 딸들이 그립고 걱정되어서 살며시 내려왔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더는 이승의 달력이 없는 누가? 엄마에게는 이승의 달력이 없죠. 왜? 죽었으니까 이승의 달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살아있지 않다는 상징이죠. 더는 이승의 달력이 없는 딸기맛처럼 차게 식은 딸기맛처럼 차다 아이스크림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슬며시 가져온 것을 더 멋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딸기맛처럼 차게 식었다. 딸기맛 그러니까 여성성이고 그죠? 달콤하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기맛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라면 최소한 뭐 다크 초콜릿이나 그죠? 그렇겠죠? 그런 쪽이 어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딸기맛처럼 그러니까 어머니 여성을 상징하고 차게 식었다는 건 뭐예요? 아이스크림의 상품 이름입니다 라는 의미와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체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차게 식었겠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땅속에서 그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별똥별 나의 엄마.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거죠.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자, 왜 꼬리가 긴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털실을 길게 짠 장갑 속에서 이랬다면 그냥 사실적인 이야기지 시가 아니죠. 비유나 묘사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꼬리 긴 장갑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죠? 뭐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목에 걸고 다니게끔 만든 장갑을 이야기하는데 꼬리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별똥별이 바로 위에 있었죠. 별똥별 나의 엄마. 별똥별이니까 꼬리가 긴 장갑 속에서라고 이야기가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을 우리가 이룩할 수가 있다? 주제를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의 손이 여기서 씨앗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미래, 희망, 그죠? 또 다른 계속 연속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만들어질 행복, 긍정성 을 나타내겠죠. 씨앗은.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의 손이 여기서 또 씨앗은 또 하나의 의미도 있죠. 어떤? 유전자의 연결성이죠. 어머니는 비록 세상을 떴고 이 세상에 없지만 어머니가 남겨놓은 것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곧 바꿔 말하면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입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간파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도 시에 쓸 때 꼭 참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한 단어가 다 표현이 다르다는 것, 의미가 다르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의 손이 주머니 속 캥거루처럼 쑥쑥 늙어가요. 세월의 무상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씨앗들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내려놓고 간 씨앗들, 남겨놓고 간 씨앗들이 또 자라서 또 씨앗을 낳고 늙어가고 그죠? 계속 생명과 삶의 윤회를 이야기하죠. 쑥쑥 늙어가요. 자, 이 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다? 거리의 간판,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아이스크림 먹거나 냉면집이나 칼국수집이나 횟집이나 뭐 국밥집이나 쌈밥집이나 어디 들어갔을 때 메뉴, 야, 우리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그래, 여기요, 이거 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쭉 보세요, 메뉴 이름들을. 뭐라고 써있나? 와인, 술도 이름이 다양하죠? 샐러드 이름 얼마나 다양합니까? 메뉴판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걸작들을 10편씩은 쓸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호기심과 상상력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와 대작이 될 보물들을 갖고 있음에도 안 보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날아가고 다 놓친다는 것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심사평과 당선소감 볼게요. 심사평. 다른 건 나머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심사평은 시인, 문학박사이신 백위선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엄마는 외계인은 정제된 시어와 절제된 문장이 눈길을 끌었고 정제된 시어. 정제되었다 뭐예요?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게 불필요한 단어가 많이 안 쓰였다는 얘기죠. 정제된 시어와 절제된 문장. 엄마가 죽어서 슬퍼서 꺼이꺼이 울거나 감정이 분출하거나 범람하는 것이 없잖아요. 엄마의 죽음, 엄마의 부재인데 굉장히 경쾌하게 나름대로 아동스럽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죠. 애면글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제된 시어와 절제된 문장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눈길을 끌었고 문맥을 통솔하는 이미지가 신선했다. 그리우면 손톱이 먼저 마중 나가는 시행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휘와 문장이 상보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보적 관계가 뭐예요? 서로 상호 보충, 보완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거들어주는 거예요. 더 뛰어나고 더 빛나도록.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깎아먹고 내리 누르고 깔아뭉기고 죽이는 상태가 됩니다. 단어들이. 그래서 단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어 선택을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빈자리에 다양한 단어를 넣어보고 읽어보고 빼고 읽어보고 또 다른 단어를 넣어보고 읽어보고 위치 바꿔 읽어보고 이걸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각이 생겨요. 감각. 언어를 느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꾸 뛰어나야만 돼요.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될 거란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면 돼요. 그런데. 근데 그걸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면 좋은 시는 못 쓰는 겁니다. 견뎌야 돼요. 계속 견뎌야 됩니다. 연습하는 것을. 상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촘촘한 긴장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관적 관점, 혼자만 알고 갇힐 것 같은 것을 형상화하는 치밀함도 돋보였다. 혼자만의 추억, 혼자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도록 끌어낸 거예요. 본인의 사소한 추억을 모두가 이해하면서 모두가 한 번씩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끌어낸 거죠. 그럴 때 잘 끌어낸 것은 어떤 것을 배제한 것을 말한다. 슬픔, 꺼이꺼이 울거나 징징징거리지 않는 문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선 소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쭉 생략하고 지상에 없는 길을 발굴하는 것이 시쓰기임을 지상에 없는 길을 발굴하는 것이 시쓰기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잘 쓰면 모두가 열광하고 모두가 주머니에 넣고 가슴속에 넣고 다니면서 음미하는 명작이 되는 거죠. 지상에 없는 길을 발굴하는 것이 시쓰기임을 이제는 조금 안다. 매번 넘어졌지만. 자, 이분도 매번 넘어졌대요. 여러분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까지 계속 일어나면 돼요. 매번 넘어졌지만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지는 동안 나는 단단해졌다. 여봐요. 여러분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안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안 일어나니까. 모두가 그걸 이겨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못 이겨내니까 시인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시의 손을 놓지 않을 확신이 생겼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북도민일보 시 당선자 최서정 당선자의 엄마는 외계인을 감상했습니다. 시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우리를 유년으로 또는 어머니 곁으로 인도해주는 아주 따뜻하고 굉장히 동화스러운, 그러면서 어둡지 않은 명랑해서 더 슬프고 아름다운 그런 시 한 편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일보 당선작 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래요. 다음에 더 제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석사회원, 박사회원 지금 열심히 강의들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문학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시쓰기를 바라신다면 이 시간 멤버십 회원제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슈퍼땡스와 후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